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및 실습 2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필수 문법 정리 시간으로서 배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타입의 변수 여러 개를 연속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타입은 no, 절대 안 됩니다. 같은 타입만 가능하고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리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연속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지만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원래 A, B, C, D 이렇게 4개의 이름을 가졌던 변수일지라도 AA라는 오른쪽처럼 변수 이름 하나로 4개입니다 라는 개수로서 배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를 이용해서 개수 4개임을 명시해주고 타입은 물론 이렇게 int형으로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new라는 객체 생성해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배열 또한 하나의 참조형 변수, 즉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왼쪽처럼 A, B, C 이렇게 변수 이름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이름인데 그 안에서 대괄호를 통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호출을 합니다. 인덱스는 대부분 0부터 사용을 합니다. 언어들이 인덱스를 쓰는데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인덱스는 디폴트 값으로 0부터 갖고 갑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자 S라는 스캐너 객체 상단에서 new 스캐너에서 스캐너 객체를 하나 생성한 후에 next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즉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수 하나를 입력받고 자 또 정수 입력, 정수 입력, 정수 입력을 받습니다. 4개의 정수를 모두 배열에 저장하고 있는데요. AA 0번 방, AA 1번 방, AA 2번 방, 3번 방에 저장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일반 변수였다면 A 변수, B 변수, C 변수, D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상태로 일반 변수였다면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9번 라인부터 16번 라인까지 사용을 했어야 됐지만 이것은 몇 번째 라인을 즉 몇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그 문장과 입력받는 문장이 한 쌍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i번째와 여기 인덱스 그리고 i번째와 또 인덱스 이거에는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i번째 했던 것과 인덱스 값은 i보다 인덱스가 하나씩 잡고 있죠. 이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for int i는 우리 보면은 0부터 그리고 인덱스 우리가 3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0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런데 보통 개수를 나타내는 게 인식적으로 확 와닿기 때문에 4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저는 쓰는 걸 지향하고요. 그때까지 i번째는 이거는 i 플러스 1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AA 대괄호 열고 i번째 방에다가 int형을 하나씩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복 처리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배열의 초기화는 우리가 보통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가 이렇게 동시에 대입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int a, int b, int c 각각의 값을 주면서 초기화를 하는데요.
배열 같은 경우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을 명시하지 않고 자, 배열입니다 라는 걸 표시함으로써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방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 선언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대입문을 통해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주면서 선언하는 것을 초기화한다 라고 합니다. 이때 배열의 경우에는 초기화함으로써 배열의 개수가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의 개수를 명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그 개수, 즉 오른쪽에 나오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배열의 초기의 개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배열을 선언하기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배열 요소의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배열 이름 점 하고 length라는 변수에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배열을 생성할 때 배열의 그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변수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AA라는 이름으로 인트형 배열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값을 주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값을 5개를 주면서 선언하면 5개의 그 개수를 가지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반 변수 count 사이즈를 4번 라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라인을 보시면 A라는 배열에 .length라는 그 변수를 접근해서 개수를 참조해서 count라는 인트형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ount는 배열의 개수가 저장되므로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인테저라는 그 7번 라인에 보시면 앞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 타입을 나타내는 인테저라가 아니라 앞에 대문자인 인테저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인테저 클래스 점 바이트라는 것은 인테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바이트라는 그 변수의 그 값이 그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바이트 개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저는 4바이트에 우리가 저장하게 그렇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카운트에는 5가 들어있잖아요. 5, 4, 20에서 사이즈는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10번 라인의 출력문을 통해서 배열 제가 폰이 무음으로 해놨는데 가끔 빅스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네요. 배열 AA의 요소의 개수는 %d 할 때 5입니다. 카운트가 5개로 잡히고 사이즈는 20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을 배열의 이름이 없이 이렇게 new 하면서 인트형 배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형 변수를 선언한 후에 그 배열의 이름에 equal하고 대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포문에 보면 0부터 number.length 이렇게 하면서 numbers.length라는 문장을 보시면 이 numbers가 지금 여기 매개 변수로 넘어온 배열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int형 배열이에요. numbers가. 그래서 numbers.length에서 배열의 개수보다 작을 동안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게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열의 개수와 실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보다는 최종 인덱스는 하나 적게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면 전체 배열의 개수가 3개였다면 인덱스는 0, 1, 2 해서 마지막 숫자 2가 개수 3보다 하나 적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토탈은 토탈 더하기 넘버스 i번째 방에 들어있는 값을 전부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더하니까 이 위에 있는 보면 이 배열에 있는 값들, 이 값들을 모두 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모두 10이 되겠죠. for each 루프는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모두 접근할 때 굉장히 편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for라는 문법을 사용하면서 i는 초기값, 또 i가 뭐보다 작을 동안, 클 동안이라는 조건식 이런 걸 쓰지 않고도 변수 하나를 사용해서 배열을 위치함으로써 그 배열의 요소를 이 변수에 하나씩 받아가면서 반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10, 20, 30이라는 정수를 가지는 넘버스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넘버스라는 배열의 이름을 명시해 주시고 value라는 변수 하나를 놓음으로써 콜론을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문을 쓰게 되면 이 넘버스에 있는 정수를 value에 하나씩 가져오면서 반복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넘버스에는 10, 20, 30이 있으니까 value가 10, value가 20, value가 30을 저장하면서 이렇게 출력문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열이 복사된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 변수가 아닙니다. int a, 예를 들어서 일반 변수가 있습니다. 자, int a는 일반 변수입니다. 자, 일반 변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변수 또 b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b에다가 3을 이렇게 넣으면 우리는 자, b에다가 a를 대입하시오. 이랬을 때는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b를 출력하면 3이 나오고 a도 3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반 변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죠. 그리고 자, b에다가 우리가 5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b는 5가 나오겠죠. a는요? a는 3이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열은 다릅니다. 자, 배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0, 20, 30, 40, 50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A라는 배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배열에 A를 대입을 했다고 합시다. 원래 B라는 배열에 A 배열을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왜요? 배열은 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생성한 배열은 다른 배열에 대입이 안 됩니다. 다 일일이 요소를 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값을 하나씩 포문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입을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지 않고 뭐 B에다가 A를 넣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B에다가 A를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A와 B를 출력하면
일반 변수처럼 똑같이 값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B를 다른 걸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출력하게 되면 일반 변수가 하고는 다르게 B에다가 뭐 100, 200, 300, 400, 500을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 A와 B가 똑같이 100, 200, 300, 400, 500이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조용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A하고 B는요,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죠. 즉 A가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이 10, 20, 30, 40, 50을 가리키는 그러한 배열이었다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그랬었죠. 자, 예전에 그 첫 시간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킨다. 작년이 아니고 1학기 때 배우셨네요. 그때 배열을 배울 때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배열의 첫 주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 그림 또한 배열의 첫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 주소를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열을 가리키는 주소이지 배열의 값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차이점을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의 배열에 있는 값을 모두 복사하려면 하나하나 원소를 반복문을 이용해 가면서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보면은 arrays.copy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그 내용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리스트와 list.length 이렇게 줘서 배열을 새로 만들죠. 지금 이거 보면은 인트형 배열을 새로 만들어서 원본의 리스트하고 리스트 개수를 줘서 이거의 복사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rrays.sort라는 그 대문자 array가 되겠죠.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부르면서 메소드를 부를 수 있는 걸 우리가 static 클래스의 장점이 되는데요. static 클래스라 하면 math 클래스도 있습니다. 클래스의 실체화를 시키지 않고, 즉 클래스 이름 하면서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 이름 점 하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는 방식이 일반 방식인데요. 그러지 않고 그 클래스 이름을 점 하면서 그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를 바로 이렇게 호출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이 클래스가 스태틱 클래스, 정적 클래스일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자,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연속으로 같은 타입으로 1차원적으로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거라면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이렇게 그 표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연속, 즉 1차원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된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행 위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AA0 행, 그 다음에 AA1 행, AA2행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고 그 안에 원소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AA0의 0번, AA0의 1번, AA0의 2번, 0의 3번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은 대괄호 두 번째까지 표현을 해서 이렇게 주소, 즉 인덱스를 표현합니다. 3차원 배열은 대괄호 3개를 계속 연속 이어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사위 모양처럼 입체 모양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또한 메모리상에는 1차원으로 연속해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A1이라는 이 한 줄이
어디로 저장되냐면 AA0에 이 뒤로 계속 이어서 붙여서 저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AA0에 1을 넣고 AA01에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복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앞에가 즉 행 쪽이라고 아까 그림을 그렸던 그 부분이 0에서 0, 1, 2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변할 동안 뒷부분은 0에서 3까지 변하잖아요. 반복문 안에 반복문 들어있는 중첩 반복을 이용해서 이거 5번에서 7번 라인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for i를 또는 j를 이렇게 해서 for i는 0부터 2까지 그 안쪽의 반복문이 for j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해서 이 AA, IJ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도 줍니다. 이거는 옆으로 계속해서 써도 되지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행렬 구조로 또는 이렇게 네모나게 자릿수를 맞춰서 표현을 하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인데요. 자, 중괄호 집합교라고도 하는데요. 중괄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행 하나가 중괄호가 되겠습니다. 즉 1차원 배열이 중괄호 하나였는데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라인부터 11번 라인 거쳐서 보면 폼은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0, 1, 2가 되죠. 그래서 인덱스 0부터 인덱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보는 인식적인 면에서는 세 개라는 느낌을 빨리 가져요. 그래서 3보다 작다. 즉 2보다 작거나 같다와 3보다 작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도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눈에 보기 인식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은 4개짜리잖아요. 그래서 4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중 방법문을 이용해서 여기 배열에 접근하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는 것을 배열해서 응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스택하고 같이 쌍을 이루는 것이 Q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이 막혀 있는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호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주로 응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A를 실행을 하고 A 안에서 B를 호출하고 B 안에서 C를 호출했을 때 복귀하는 과정은 C부터 완료되면 C부터 복귀, 그 다음에 B를 완료하고 A를 완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불러다 쓰는 구조. 이게 스택의 개념인데요. 이 스택을 응용한 구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에 탑을 만들고 이거는 알고리즘, 즉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운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스택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뺄 때 이거를 우리가 푸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푸시는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고요. 데이터를 빼는 걸 팝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시와 팝에 대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알고리즘은 어떠한 언어로도 응용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상위를 나타내는 즉 가장 몇 개 차이 있는지 끝에 개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탑이라는 변수인데요. 여기서도 그 탑을 쓰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몬스터하고 1대1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격증 시험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덧셈을 하시오, 곱셈을 하시오 이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스스로 곱셈을 하던가 덧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몬스터는 처음에 일정 수치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HP라는 수치를 부여하는데요. 캐릭터가 전투에서 이기려면 몬스터를 공격해서 몬스터의 HP를 0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몬스터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이 HP를 감소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감소가 0이 되면 몬스터는 지는 거죠. 캐릭터는 공격 마법만 사용하며, 즉 캐릭터는 몬스터를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는 마법이 있고, 자, 공격 마법은 항상 같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즉 항상 같은 사이즈로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잠을 잘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몬스터는 힐링 마법만을 사용하며 힐링 마법은 항상 같은 수치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즉 캐릭터는 몬스터를 계속 HP를 떨어뜨리는 그 작용을 하고 몬스터는 계속해서 HP를 다시 플러스를 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둘은 항상 번갈아 가며 마법을 사용하고 처음에는 항상 캐릭터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캐릭터의 공격력 어택, 공격력은 어택이에요. 몬스터가 자신의 차례에 회복하려는 체력은 리커버리. 그 다음에 몬스터의 초기 체력 HP가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즉 매개 변수는 어택, 리커버리, HP입니다.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최소 몇 번 공격해야 하는지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서 전체 코드를 완성해 주세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틀린 곳을 수정하기, 그리고 모듈 하나를 완성해서 프로그래밍하기,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어택과 리커버리 그리고 HP라고 했었죠. 자, 리커버리 몬스터 체력은 HP 주어진 거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택은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이 말은 0은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1 이상이에요. 자, 리커버리는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리커버리 또한 1보다 크고 100. 자, 캐릭터의 공격력은 항상 몬스터의 회복력보다 큽니다. 그래야 언젠간 이기겠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1대1이에요. 어택 한번, 리커버리 한번, 어택 한번, 리커버리 한번 이런 식인데 이게 어택이 항상 이렇게 크다가 보장되지 않으면 캐릭터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기냐? 몇 번을 얘네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냐가 계산이 되겠죠. 이럴 때는. 자, HP는 200 이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반환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턴을 할 때 길이가 5 이상인 단어를 순서대로 이어붙여서 리턴해 줘라. 자, 만약에 리턴할 문자열이 빈 문자열이면 empty를 리턴해라 그랬습니다. 자, 예시가 보면 어택이 30, 리커버리가 10, HP가 60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무조건 어택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보면 캐릭터가 HP, 남은 HP가 60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HP, 남은 HP 60. 자, 몬스터가,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 누가부터 시작하나요? 공격 마법은 항상 데미지 입히고, 처음에는 항상 캐릭터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캐릭터가 HP를 해서 60.
자, 몬스터가 공격을 하면 마이너스 30이 돼서 30으로 줄어요. 그리고 캐릭터 차례가 됐을 때는 그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캐릭터가 처음에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때는 남은 HP가 60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처음에 공격을 했더니 몬스터가 30이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가 회복을 해서 그 다음에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다시 공격을 해서 몬스터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가 다시 회복을 해서 또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다시 공격을 해서 몬스터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그 HP는 그 0보다 적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몇 번을 공격했냐면 캐릭터가 한 번 공격해서 30이 됐고요. 그리고 한 번 공격해서 10이 됐고요. 그 다음 공격해서 마이너스 10이 됐죠. 그래서 캐릭터는 몇 번 나왔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네요. 캐릭터는 3번 나왔기 때문에 리턴이 3번. 답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소스 코드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과제를 냈는데요. 과제 낼 때 한글이 깨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불러오면 한글이 안 깨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글이 깨지는 사람들은 메모장에서 연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클립스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도 저도 똑같이 해서 실행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안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 저는 이 3주째 이 예제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이미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SRC 안에서 클래스를 만드실 거잖아요. 이 클래스 이름을 솔루션으로 하세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 S를 쓰시고요. 솔루션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솔루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소스 파일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과제를 부여할 때 첨부 파일로 올려 놓을 거거든요. 그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서 넣으세요. 그러면은 한글이 안 깨집니다. 그러면 그 파일은 어떻게 여나요? 자, 그 파일을 자, 파일 좀 찾아서 다시 잠깐 중단합니다. 자, 제가 지금 파일을 찾았는데요. 이 파일은 우리 그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예요. 이게 파일을 제가 올려드린 걸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띄우십시오. 이렇게 파일이 뜨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신 후에 자, 이클립스 여기에서 붙여 넣으세요. 그러면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골뱅이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부분을 해결한 후에 이제 실행을 해서 제대로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메인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메인에서 솔루션에 관련된 솔이라는 그러한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어택을 30, 리커버리를 10,
그리고 HP를 60으로 설정한 후에 이 솔루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솔이라는 객체점 솔루션 하면서 어택 리커버리 HP를 주면서 호출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어택에는 얼마가 들어가요? 30, 리커버리 10, H 60 이렇게 전달돼서 들어옵니다. 자, 카운트 0으로 초기화가 되면서 리턴이 카운트인 거 보니까 아하, 우리가 구해야 할 정답이 카운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카운트는 최종 몇 번의 공격을 할 건지 그 횟수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화일문 true,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무한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무한 루프일 동안 같이 움직이는데 무한 루프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탈출을 해야 되는 문장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정말 이해를 못해도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탈출은 언제 합니까? 뭐뭐일 경우 탈출한다. 네, 맞습니다. if 문에는 바로 탈출문이 나오겠죠. 여기에 브레이크가 나오겠네요. 일단 써보세요. 정답이에요. 이게 여기가 브레이크예요. 이렇게 딱 유출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맞을 때 브레이크가 됩니까? HP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HP는 0이라는 것은 져버리는 거죠. 자, HP가 체력인데 몬스터의 체력 HP가 0이 돼버리는 순간 게임은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브레이크를 내서 이 파일문을 나가버리고 카운트를 리턴하고 끝내는 것이죠. 그러면 카운트는 싸움의 횟수니까 어딘가는 카운트가 더해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디에 카운트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네, 화일문 첫 번째 보면 카운트는 하나씩 더해지니까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카운트 플러스 이퀄이죠. 그럼 여기는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카운트 플러스 이퀄은 카운트 이퀄 카운트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뒤에다 1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문장 카운트 플러스 이퀄 1 이 문장을 함으로써 이 화일문 들어오자마자 경기가 한번 시작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HP가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HP가 플러스 되고 있네요. 자, HP는 몬스터의 체력이에요. 그럼 몬스터의 체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격당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격당했을 때 하는 것은 어택이 되겠죠. 그래서 어택만큼을 빼야 되니까 제가 어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어택만큼을 빼주겠습니다. 이 또한 빼기 이퀄이잖아요. 그래서 HP는 HP 빼기 어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커버리는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HP 더하기 이퀄 리커버리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화해문안이 한 번에 경기가 되는 건데요. 경기를 더해주는 카운트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HP가 한번 빼져요. 공격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격부터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격 한번 하고 나서 검사하는 거죠. HP가 0이 됐니? 0보다 작아졌니? 그럼 그만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사한 다음에 HP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경기 끝.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리커버를 이용해서 다시 HP를 복원, 체력을 복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경기를 돌다가 언젠가는 카운트를 리턴하는 거죠. 마지막에 카운트를 출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 거죠.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렇게 3이 나오면 잘 푼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수업 차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제는요. 소스 코드를 메모장에서 열어서 제가 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클립스에 클래스에 붙여놓은 후 수정하세요. 그냥 클래스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솔루션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붙여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참고해서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파일만 제출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금방 풀었던 그 자바 파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3-2라는 프로젝트에 src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한 다음에 클래스 해서 솔루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메모장에 있는 것을 붙여서 넣었죠. 그리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이 자바 파일을 제출하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 과제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 후에 그 과제에 있는 자바 파일을 제출하라는 뜻이잖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프로퍼티스를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로케이션이라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케이션에 가보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눌렀게요. 자, 지금 제가 이 드라이브에 어디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단추를 콩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윈도우 탐색기가 띄워지면서 solution.java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이 위에 보면은 경로 보이시죠? 어디 경로에 있는지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참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실히 보세요.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그 여러분이 자바 프로젝트 만드실 때 그게 하나의 폴더로 저장이 되고요. 그 폴더 안에 src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이 예제 풀듯이 그렇게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하세요. 이 문제는요, 한 줄만 변경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개 변수라든지 리턴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예시 설명은 문제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고 이게 소스 코드예요. 이거 파일로 첨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 파일 이 파일하고 제가 같이 첨부해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과제니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어느 곳을 고쳐야 제대로 될까요? 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459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력이 솔루션 메소드의 변환값은 459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마지막 출력문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도 알차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